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8만 달러를 드디어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제 국장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급해도 지금 너무 급해요. 자,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저녁 9시 30분. 지금 현재 비트코인 1억 1,700만원. 달러로는 7만 9천 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이렇게 8만 달러를 드디어 한번 찍었어요.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한번 순간 찍었습니다. 그러나 딱 찍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7만 9천 부근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뭐 우리야 늘 의례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기대를 안 했는데 어쨌든 지난 한 달 넘게 어떻게 움직였어요? 요런 박스권 대충 요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살짝 고점은 살짝 올라가긴 했었지만 결국은 중요한 저항점을 뚫지는 못하고 계속 꺾이고 내려왔는데 오늘도 역시 지난번 고점은 돌파했지만 8만을 찍자마자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계 요때 보면은 8만에서 8만 2천 사이에 이게 CME 갭이 있었잖아요. 갭이. 근데 지금 그거 몇 그루 가나 하더니 지금 꺾였어. 참 비트코인도 저거 좀 갭 좀 돌파하고 좀 위로 가주면 좋겠는데 그죠? 지난주에 ETF 비트코인 ETF도 꽤나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27일부터는 한 3일 동안 빠져나가긴 했어요. 순유출이 생기긴 했지만 다시 지난주부터 좀 크게 들어왔네. 좀 크게 들어왔어요. 오늘도 좀 올랐으니까 뭐 이번 주도 순유입으로 기록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중동 상황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죠? 지금 최대 이슈는 뭐야? 반도체 지수가 자꾸 올라감에 따라서 미국 지수도 그렇고 국내 지수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니까 지수도 따라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보면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 가진 회사들이 시총이 크니까 지수도 당연히 잘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코인 시장도 그래. 코인 시장도 보면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긴 하는데 이제 8만 달러가 좀 중요한 시점이긴 한데 아까 8만 찍자마자 뭐야? 또 요지랄 누가 코인 아니랄까봐 8만을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뚫을지 8만 찍자마자 또 내리꺾어. 중동 상황이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란 선종전 후 핵 협상 제한 사실상 뭐 거부가 됐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에 관건이죠. 그래서 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가지고 서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지금 땡기고 밀고 세게 나갔다가 한 발 물러났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약간 히딩크가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약간 이런 멘트하고 비슷한데 아무튼 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그게 이게 수용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부정적 시각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하네요. 뭐 또 그러다가 이러다가 또 트루스 소셜에 또 갑자기 또 글 싸지를 수가 있겠지.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미국이란 국가는 아시잖아요. 뭐야? 패권 국가잖아요. 이 패권국은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자기네들한테 권위에 도전하면은 그냥 다 밟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싹이 트기 전에 그냥 싹을 꺾어버려야 되는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국가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아름다운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제정세는요 여러분 뭐랄까 이게 감성적으로 들이대서 될 그게 아니야. 도덕적인 잣대로만 돼서는 절대로 우리 국제정세의 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교만큼 냉정하고 냉철하고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여기에 자꾸 감성을 넣고 뭐 도덕적 잣대를 넣고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우리가 안 그래도 뭐 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국가하고 유일한 분단 국가에 힘도 약하고 미국 눈치 보랴 중국 눈치 보랴 가운데 껴가지고 샌드위치처럼 눌려가지고 지금 찌그러져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정세 빨리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제가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일개 투자자인 제가
이게 국군과 외교와 이런 것까지 내가 고민해야 되는 판이니까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 뉴스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뉴스들 또 뭐 있나. 자, 그래서 미국 증시 혼조로 출발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 이란이 긴장 고조 원한다면 대응할 거 또 말싸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 이야기가 좀 약간 이슈지 않습니까? 세금. 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가상자산 예정대로 2027년 과세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앞서 진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장 때 디지털 자산 과세 필요성을 주장했고, 당시에 디지털 자산 과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유예하자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공제한도를 5천만 원으로 올려 거액자산가를 과세해야 된다. 말부터 그냥 딱 별로네. 거액자산가를 과세해야 돼. 이거 솔직히 이거 요즘은 개미들 다 이거에 맞아떨어지는데 무슨 거액자산가를 과세해야 돼? 아무튼 여러분들 뭐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지금 이슈가 많이 되는 건 아는데요. 과연 이 정부가 과세 준비가 다 돼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거면 이미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했다니까 그러네. 근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이야기했던 사람들 기억을 잘 해놓읍시다. 우리는 소중한 한 표를 우리의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 투표를 해야지. 근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과세, 가상자산 과세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실무팀 꾸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 실무팀이 기준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실무팀도 바뀔 거 아니야. 이거 꾸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에 그때도 그랬고, 일단 뭐 해야 돼? 떼봐야 한다. 요겁니다. 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때 내봐야 한다. 사실 욕할 필요도 없어요. 몰랐나 우리가? 알잖아. 알고 있었잖아요. 뭐 언제는 뭐 과세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었어? 늘 똑같았지. 뻔히 알고 있으니까 뭐 굳이 지금부터 흔들리고 뭐 자식고 걱정하고 욕하고 이럴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 국장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이거 봤어. 코스피 차트 지난 10년치야. 이야, 10년치 차트를 봤는데 최근에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이게 정상적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도 투자바닥 지금 20년 있었잖아. 주식바닥에. 이렇게 오르는 거는 저 정상적으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 보실까요? 과거 코스피가 급등한 이후에 다 어떻게 됐었나 한번 봅시다. 요때가 또 2007년 때가 최고 불장이었거든요. 요때 요렇게 딱 대놓고 볼게요. 2007년도 때가 제가 살면서 경험한 최고의 한국 불장이었어요. 국내 불장. 왜? 코스피가 박스권 1000 내에서 계속 머무르다가 지겹도록 머무르다가 딱 돌파했는 시점이거든요. 2007년도. 그리고 그때가 지금 최고가를 찍었어요. 그러더니 이때가 너무 많이 올랐나 싶었는데 아니었어. 살짝 빠지더니 그냥 그대로 2000포인트를 넘었어요. 저 이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 생생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식에 입문했는 지 딱 1, 2년 차 때였거든. 제가 2005년도 때 주식에 딱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20년 됐잖아. 이때부터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딱 요 불장 때 첫 경험을 했지. 이때가 대통령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이때도 보면은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이때 모든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욕했어요. 아니 일단 증시 이거하고 상관없이 길 가다가 그냥 넘어지기만 해도 노무현 탓이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 먹는데 그냥 막 대통령 연설하는 거 이런 장면만 나와도 막 숟가락 던지고 막 욕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막 다 욕하고 난리치고 하니까 이때 뭐야 지금 우파 정당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켰어요. 보면은 이때 탄핵은 지금 생각하면 뭐예요? 탄핵 사유도 아니야. 솔직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뭐 탄핵까지 당할 정도로 뭐 잘못을 했어?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때 당시 국힘당 이름 하도 많이 바꿔가 당 정체성도 없어 이제. 한나라당이야. 맞아.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갔어. 그럼 당연히 사유가 없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 해서 탄핵 기각 때렸죠. 그래서 대통령이 굳이 탄핵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
장면들을 모든 국민들이 처음 겪는 상태잖아. 모든 국민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을 욕하고 나라님이 뭐 굶주리면 뭐 어쩌고 하더라도 내가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야. 이렇게 탁 모든 국민들이 완전 빡빡이 녹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총선 때 어떻게 됐어요? 절반 이상을 민주당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총선 대박이 났어요. 이때부터 완전 또 우파들은 요걸 개차반 얻어먹었지.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모두에게 공격받았거든요. 나라 꼬라지가 왜 이러냐, 경제가 왜 이러냐 난리치고 막 이럴 때 노무현 대통령이 딱 했는 말 저 아직까지 기억이 나. 지금 코스피가 2천을 찍었는데 내가 나라 경제를 그렇게 못 살렸습니까? 이런 쪽의 뉘앙스로 많이 반박을 좀 하셨어. 그때 당시에 노 대통령이. 아무튼 증권거래소에서는 주가 터지고 폭죽 터지고 주식 갖고 있던 사람들은 대박 터지고 막 이런 시즌이었어. 그래서 아무튼 그때 당시에 차치하고 그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뭐가 터졌냐, 서브프라임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브프라임 뭐였어? 미국에서 대출해 주는데 프라임, 서브프라임 그 밑에 신용도 안 되는 사람이 서브프라임이거든요. 그런 서브프라임 그 신용도인 사람들한테 집값을 대출해 준 거야. 뭐 어떻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개 이름 써냈는데도 어떻게 됐어? 대출을 해줬어. 집값에 120%, 130%까지 대출을 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값 어떻게 돼? 너도 나도 집 사자. 그래서 미국 부동산이 빡 올라갔어. 근데 이때 국내 한국 부동산도 같이 올라갔어요. 집값 사상 최고치 찍었어. 그래서 욕 졸라 많이 먹었지. 아무튼 미국도 그렇게 또 집값 졸라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막 대출해주고 너도 나도 대출해서 집 사고 난리치고 이럴까 어떻게 됐어? 결국에는 더 이상 사줄 사람 없는 거야. 그 가격에 누가 사? 그러니까 뭐야, 정크 본드가 된 거지. 그래서 거품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서브프라임 터지자마자 딱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람들 뭐가 뭔지 잘 몰랐어. 우리 경제는 아직 괜찮아, 무너지지 않아, 막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다시 올라갔거든. 괜찮은갑다 다시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때도 야 이때 괜찮다 했잖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또 막 주식도 이거 막 오르는 것만 봤던 사람들이 이때 주식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가장 많이 샀어. 그게 2018년 초야. 왜? 지난 10년 동안 박스피 1000에서 머물렀던 게 주가지수 2000을 돌파하고 처음으로 최고점을 찍었단 말이야. 랠리를 찍었단 말이야. 그게 서브프라임 때문에 무너질랑 말랑 했지만 사람들은 뭐야, 이거 조정이다, 기회. 드디어 내가 살 기회를 주는구나. 와 이러는 거야. 그랬는데 계속 반등이 주는 거죠. 올라가나 싶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900까지 내려왔어. 다 토해냈어요, 오른 거. 야, 몇 년은 오른 거 그냥 다 토해냈다고, 그냥. 그게 리먼 사태까지 가요. 서브프라임이 출발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채권들이 미국 금융권 은행들 막 이렇게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터져버렸어.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라는 큰 은행이 망해버렸어. 어떻게 됐어? 금융 충격이지, 그냥. 세상이 놀래가지고 쭉 빠졌는 게 이 기간이, 여러분 볼래요? 최고점 찍었을 때가 2007년 10월, 그리고 최저점 찍었을 때가 2008년 10월. 1년 동안 내리꽂았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사상 최고가를 찍고 1년 동안 한국 코스피가 내려찍었다.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우, 나스닥 다 똑같습니다. 다 그냥 1년 동안 내리꽂았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박스피가 있죠. 이 기간도 참 길다, 그죠? 어쨌든 이거 지금 서프라임 겪고 돈을 그냥 헬리콥터로 파파파파파파파파파 풀어제꼈잖아. 미국에서 또 달러 뿌렸잖아. 요때가 또 뭐야? 비트코인 탄생기. 비트코인. 우리는 몰랐지만 아무튼 사토시 나카모토는 요때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돈을 줘 뿌리다니 이거 안 돼. 앞으로 달러는 안 돼.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피어 투 피어, P2P 거래를 위해 비트코인이 이제 탄생했습니다. 요때가 탄생 시기. 그랬는데 뭐 어쨌든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가 어쨌든 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요 기간 동안 무려 몇 년이야? 와, 8에서 9년 동안은 또 역대 고점을 뚫을랑 말랑, 요때 뚫을랑 말랑 했지만 뚫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행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요때 돌파했죠. 항상 여러분 신고가 돌파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 돌파했어. 돌파하자마자 뭐가 터졌어? 요때가 제 기억으로 미중
한중무역전쟁. 또 이때도 그래, 관세야. 아, 관세 가지고 니 주인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난리치니까 아, 이게 또 우리 발목 잡고 또 이렇게 또 빠졌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와, 이렇게 또 빠졌지. 요 총 기간을 또 따져보면은 신고점 찍고 보자. 자, 2018년 1월에서 2020년 1월, 2월, 3월. 요때도 무려 전고점 찍고 1년간의 하락이었다. 기억해 놓으세요. 아까도 1년간의 하락이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 또 뭐야? 또 헬리콥터로 돈을 빠바바바바바바박 풀었어. 졸라 풀었어 그냥. 요때부터 쫙 풀어서 뭐야? 또 사상 최고치를 찍네. 오, 대박 났죠 이때. 모든 주식은 다 올라갔어 그냥. 미국도 그렇고. 이때도 비트코인도 그냥 막 올라갔잖아. 안 오른 자산이 없어. 이때는 진짜 모든 자산의 활황기. 엄밀히 따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실물 자산들이 어떻게 됐다?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래서 액면가가 그냥 엄청나게 치솟았다. 그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또 한 번의 신고가 최고점을 갱신하게 됩니다. 자, 신고가 찍었죠. 신고가 찍으면 제가 뭐라 해야 된다 했어? 또 조심해야 된다 했잖아요. 앞서 우리가 지난 투자 역사에서 뭘 배웠어요? 신고점 찍고 또 항상 1년씩 빠지던데 이거. 또 조지는 거 아니야 이거. 도를 걱정했겠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어요? 이때도 신고가 찍고 최고점. 2021년 6월, 2022년 9월. 1년 이상 하락했어요. 이때도 1년 넘게 하락했다. 한 번도 투자 역사상 저런 최고가를 찍고 나름의 버블이 형성됐을 때, 거품이 형성됐을 때 하락이 오면 1년 넘게 빠졌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언제냐? 바로 지금 now.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 또 이게 이 긴 기간 동안 박스피를 또 이제 뚫었어.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보세요, 지나온 역사를. 근데 과거 이렇게 역사들을 보면은 좀 최근은 조금 더 비이상적인 쪽으로 좀 보이죠. 다른 데보다 좀 심해. 물론 그건 있습니다. 같은 해 오름 상승폭을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은 이런 데서 이렇게 또 오르고 또 이렇게 오르고 또 이렇게 오르고 또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올랐어. 조정 과정을 이렇게 야금야금 거치면서 꾸준히 오른 그런 모습이 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패권 국가니까 미국은 전 세계의 투자금이 미국으로 몰리잖아요. 우리도 그 미국 시장 또 많이 투자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조정 과정을 올리면서 이렇게 탄탄하게 좀 오른 측면이 있어. 하지만 한국 증시는 급해도 지금 너무 급해요. 이쯤 여기서 끝났나 생각했었거든. 드디어 끝나나 생각했는데 아니야. 또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이게 주식하면서 제일 뭐야? 고점도 함부로 논하면 안 되고요. 저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 확실하게 보이겠죠. 그게 오를 때는요, 얼만큼 더 오를지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못 맞춰.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뭐예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너도 나도 야 뭐야? 이 시제 또 30만 전자 외치고 있고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장기 투자로 또 모아가야 된다. 앞으로는 AI 시대다. 또 이렇게 난리치고 AI 뭐가 많이 쓰냐? 반도체지. 엔비디아하고 뭐고 지금 삼성 하이닉스 또 지금이라도 앞으로 10년 동안 또 사모아서 또 자식 물려줘야 돼 이러면서 달려드는 사람이 이런 시기에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도 봐. 와. 보통 저같이 경험이 오래된 투자자일수록 이런 거 못 따라 사요. 왜? 무서워. 지금 샀다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생각부터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바라본 그냥 투자에 경험이 없는 개미분들은 이럴 때 그냥 다 사더라고.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사모을래요? 라고 하면서 또 다 사모으더라고. 나는 무서워서 진짜 접근도 못 하겠는데. 그게 좀 반대예요. 시장 경험이 좀 오래된 사람하고 아니면 지금 막 원래 투자 시작한 지 막 이제 1년도 안 돼서 막 흔히 말하는 이제 돈 맛을 본 거야. 주식 바닥에서 돈 맛을 본 거지. 자기가 최고 순줄 알 거야 이제. 하락장 한 번도 못 겪어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또 샀다가 벌었어. 팔았어. 또 오르네. 또 샀어. 또 올랐어. 오케이. 또 팔았다가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아까 제가 우리 서브프라임 때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할 때 제일 많이 개미들이 샀던 시점이라 했잖아요. 괜찮았네? 라고 하다 이렇게 됐잖아. 얘네들이라고 뭐 별반 다를 것 같아요. 삼성전자 볼래요?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 지금 이 상승을 누리는 사람들요. 언제 요거 버틴 사람들이야. 자, 9만 전자, 8만 9만 전자 할 때 40만 전자 한다고 제일 많이 샀다고 요때. 근데 두 번 딱 속으니까 어때? 반토막 나니까 이때 포기하고 하다가 번져 놓으니까 번져 놨다 파는 거야. 그랬는데 이 모든 걸 다
이겨낸 사람,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들고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샀던 사람들, 요때 샀던 사람들, 요때 샀던 사람들 다 벌겠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주식시장에서 투자로 니도 벌고 나도 벌고 사촌도 벌고 팔촌도 벌고 사돈의 8촌까지 벌고, 요런 현상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런 걸로 계속 돌고 있잖아요. 왜? 아직은 사주는 거지. 샀다가 팔았는데 누가 사줬어. 요때도 나는 팔았는데 또 누가 샀어. 야, 너무 많이 올랐다. 팔았는데 또 사줬어. 팔았는데 또 사줘.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뭘 보여드렸죠? 코스피 보여드렸죠. 항상 그 끝은 어땠다? 한 1년 알아갔다. 최소 1년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진짜 막 저한테 주변에서 주식 물어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식 뭐 사야 되냐? 지금 주식 하는 게 맞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야. 저한테 뭐 물어봤자 의미 있겠어. 우리 뭐 솔직하게 코인 다 처물려고 했다. 그 현명한 세상이야 이게. 오래 살아남은 투자자라고 해서 모든 투자를 다 잘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시장에 또 우리 알트 시장에서 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투자시장의 역사는 늘 과열이 있었어. 과열이 있었을 때마다 물론 여기서 요만큼 더 올라가고 이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몰라, 이게 오르는 폭은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끝은 있고, 끝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1년 이상 하락하는 시기가 늘 있었다. 그게 뭘로 우리를 뒤통수를 칠지 몰라요. 앞선 역사에서요, 이때 갑자기 뜬금없이 서브프라임이 생겼다니까. 생판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서브프라임 뭐야 씨, 살면서 뭔데 그게 도대체 뭔데. 서브프라임이 생판 처음 들어보는 단어 때문에 무려 1년 넘게 주가지수가 반토막이 났다고. 이때 뭐야, 갑자기 씨 무슨 코로나래. 살면서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돼, 고점에서 반토막 났지 주가지수. 항상 보면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로 주가지수를 반토막 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갑자기 처음 보는 단어가 생기는 거야. 이제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무슨 단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내리꽂을까? 코로나 이후 요때는 뭐야? 최고 거품 찍었을 때, 이때는 이제 테이퍼링이잖아.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돈을 회수한다, 테이퍼링.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오랜 기간 빠진 거잖아요. 그죠? 뭘까? 그래서 작년에 한참 이야기 떠들어댄 게 뭐예요? 요때 제일 많이 터졌는 그 여러분 단어, 주요 단어 생각나요? 경기 침체였어요. 시장에서 언론에서 뉴스에서 경기 침체라고 암만 떠들어댈 때는 절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정말 이걸로 겁줬어. 정작 경기 침체 온다면서 막 겁주더니 주가지수 어떻게 됐어?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죠? 확실하게 기억나시죠 여러분? 뭐 어떤 새로운 단어가 우리한테 팍 뒤통수 치고 다가올진 모르겠지만 그 끝에는 무서운 게 남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하락할 거니까 피해라 이런 이야기 하려고 니 지금 이 방송 찍고 이 영상 찍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시장이 오를 동안 운이 좋아서 올라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버텨서 수익률을 쟁취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투자를 못해서 소외당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100년 1000년 다 계속 소외되고 남탓만 하고 껄껄껄만 할래요? 아니지. 이제 슬슬 뭐야, 과열이 확실하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섣불리 지금에 와서 주식 꼭지에서 돈 들고 짐 싸들고 차 팔고 대출하고 뭐 이래서 따라붙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돈, 현금 졸라 모아놔야 된다 이거야.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얘네들이 그 어떤 단어로 인해서 이렇게 빠질지 몰라. 다 있었죠? 다시 한번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우린 뭐 해야 된다? 비로소 그럴 때 투자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투자 진입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지. 현금 있어야지. 그럼 뭐 해야 돼? 맨날 돈 없다 씨, 나는 뭐 돈 모아둔 것도 없고 투자하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뭐 해야 돼요? 꽉짝같이 알바라도 뛰든지 뭐 하든지 해서 내가 현금 모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현실을 바꾸려면 안 하던 거 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회 잡을 준비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물론 지금 이런 시점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욕 개차바이 들어먹겠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 또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이 새끼야. 니 계속 조심만 하다가 돈 평생 못 벌어라 이러면서 조롱하고 또 비난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늘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물론 이 과정에서 제가 올라탔던 시기도 있었고 올라타지 못한 시기도 있었지만 항상 뭐 했다? 기회는 잡으려고 노력했고 기회는 잡았었다. 인버스요? 인버스는 달라. 인버스는 진짜 딱 맞춰서 때가 딱 샀는데 쭉쭉쭉 빠지기 시작 안 하면 이상
모르잖아요. 조져. 아, 이때 인버스, 과열이네? 인버스 산 사람. 이때 인버스 산 사람 제일 많았거든요. 사상 최대액이 몰렸을 때가 이때야, 인버스에. 어떻게 됐어, 이때? 조진 거야, 다 그냥. 인생 망한 나라 깐 거예요, 그냥. 왜? 오르는 데는 폭이 없다니까. 떨어지는 거야, 제로가 있잖아, 제로. 오르는 데는 없어요. 제로가 없어. 아무튼 저는 그래도 일반 개미분들 늘 봐왔잖아, 나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 국룰이야.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뭐다? 늘 사상 최고치를 찍었더라.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은 늘 했던 얘기거든. 민주당 정권만 잡으면 주식 사상 최고치, 부동산 상승. 뭐 지방은 뭐 붕괴됐지만 지금 강남권에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계속 많이 올라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뭐 이 정권 저 정권 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국룰이었어요, 그냥. 얘네들이 정권 잡으면 부동산 값 오르고 주가 사상 최고치 찍겠네, 이런 거 그냥 국룰이었던 거지. 그래서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거 진짜 진리거든요. 진리인데 뭐야, 사람들이 실행을 못하는 진리야.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 데만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 뭐가 옳은지 알고 있지만 안 지켜지는 것들. 그런 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좀 과열 열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 뒤에는 이런 하락이 있었다는 거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맞다, 내일 여러분 휴일이잖아. 빨간 날인데 또 편안하게 쉬시고요. 애기들 있으신 분들은 애기들 좀 챙겨주시고, 가족도 있는 분들 힘내시고.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